자, 1차원 배열 먼저 볼게요. 배열명 다음에 구두점 대괄호를 쓰는 거고요. 구두점입니다. 대괄호 안에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를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첨자 혹은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자료형 배열명 첨자를 쓰고 되어 있고, 인티저형으로 해서 스코어라는 거, 스코어 배열 이름이 되겠죠. 배열 이름은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이랑 똑같아요. 첨자로 이렇게 해서 7을 쓰게 되면 방이 7개짜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열 만드는 규칙은 변수 만드는 규칙과 동일하고요. 배열 선언문에서 사용하는 첨자는 양의 정수이고 배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개라는 건 없죠? 0도 안 될 테고요. 1도 안 되죠. 1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배열을 가지고 놀 필요가 없죠. 방 하나 어차피 변수랑 똑같은데 배열을 가지고 놀면 더 지저분하거든요. 이렇게 첨자 가지고 놀아야 하기 때문에. 2 글쎄, 이 같은 경우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이 정도는 변수 세 개 만드는 게 더 편해요. 배열로 굳이 만드는 것보다는, 배열은 이제 이렇게 좀, 방이 많을 때 하나로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거죠. 스코어 배열은 정수형 자료 7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7개 공간을 배열의 원소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열의 원소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배열의 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인티저는 이제 각 방의 형태가 인티저다 이런 거고 배열의 이름이고요. 개수가 7개다. 이렇게 선언할 때 이렇게 여기 쓰는 숫자는 전체 배열 선언 시 첨자의 값은 배열 공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이런 배열을 실제로 가지고 놀 때는요. 이렇게 변수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놀았는데 배열은 반드시 이렇게 뒤에 첨자랑 같이 가지고 놉니다. 이게 첫 번째 방이라는 뜻이에요. 특이하게 조심해야 될 게 0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0부터. 항상 대부분의 언어에서 배열의 첫 번째 방은요, 이렇게 첨자 0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 7개니까 7이라는 방은 없어요. 스코어 6이라는 방이 마지막 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이런 것들을 배열의 원서 엘리먼트라고 얘기하고, 요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7은 배열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선언할 때는 실제로 가지고 놀 때 이 첨자는 몇 번째 방이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방은 0으로 시작하고 0부터 0에서 시작하고 방이 7개라는 얘기는 마지막 방은 이 크기보다 하나 작은 방까지만 있습니다. 스코어 7이라는 방은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배열 하나를 이렇게 쓰는데 변수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7개의 다른 이름의 변수가 필요할 테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지저분하겠죠. 만약에 이게 뭐 100개다 그러면 변수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열을 하나만 해가지고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어쨌든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배열 원소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열을 선언한 거죠. 여기까지만 쓰게 되면 변수고요. 거기에다가 대괄호 하고서 이렇게 쓰게 되면 방이 3개짜리입니다. 뭐 3개짜리도 사실 이렇게 배열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뭐 5개 이상 돼야지 보통 배열을 만들겠죠. 배열 선언 시의 첨자는 값의 배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방이 3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방이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이건 뭐였죠? 이제 실제로 선언문이 아니고 실행문에서 이렇게 첨자를 쓰게 되면 얘는 첫 번째 방입니다.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에다가 10을 넣어주세요. 두 번째 방에서는 20을 넣어주고요. 세 번째 방은 30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초보자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겁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 번째 방, 여기 3개니까 세 번째 방인지 알고 3을 쓰는데 이건 네 번째 방이에요. 이런 네 번째 방은 없거든요. 거기다 40을 넣으라고 하니까 에러가 납니다. 참고로 이런 에러가 이제 컴파일 할 때 나는 에러가 아니에요. 컴파일 할 때는 컴파일러가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에러를 내질 않아요. 그런데 실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방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40을 넣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고요. 이런 에러들을 보통 런타임, 실행 시 나는 에러다, 런타임 에러라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컴파일 에러는 여러분들이 안 잡으면 실행 파일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디버깅을 해서 에러를 잡아야 되지만 이 런타임 에러는 실행할 때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런 에러가 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C 프로그래머들이 처음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내는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한번 보면요. 자,
자, 컴파일하고, 컴파일해서 에러가 안 났어요. 뭐, 그런데 실행을 해보니까 잘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뜨냐면, stack around the variable num was corrupted, 붕괴됐다, 깨졌다, 이런 뜻이에요. 스택이 뭔지는 알죠? 스택이. 자, 우리가 지금 방이 3개인데, 네 번째 방에다가 접근했으니까, 이 num이라는 배열에 주변이 지금 깨져버린 겁니다. 원래 있던 데이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방도 없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행할 때 오류가 난다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럴 때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잘 되죠. 자, 이 소스를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있네요. 자, 처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게 되면, 변수 선언과 마찬가지로 지역 변수잖아요. 얘도 여기 오토가 있는 겁니다. 배열도 똑같아요. 오토가 있는 거니까.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이 처음에는 이렇게 방이 3개니까 첨자가 0, 1, 2고요. 거기에 각각 이렇게 초기 값이 없어요. 보통 쓰레기, 가비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변수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에다가 10을 넣으니까 첫 번째 방에 10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방에 20, 세 번째 방에 30이 들어가고, 결과를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거 볼게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 초기화를 하지 않고 대입을 해줬는데요. 바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면 스코어 오다 방 5개고요. 이렇게 방 5개니까 5개를 이렇게 넣어서 쭉 해주면 되겠고, 초기화할 때는 변수는 그냥 쓰지만 배열은 값이 여러 개잖아요. 항상 이제 뭔가 여러 개일 때는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줘요. 그래서 원소가 많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 스코어 0이라는 방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네요. 얘는 스코어 5예요, 4예요. 5라고 하면 안 됩니다. 스코어 4라는 방에 들어가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렇게 차례대로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인티저만 가지고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캐릭터형도 가지고 놓을 수 있죠. 캐릭터형도. 그래서 이제 캐릭터형은 항상 양쪽에 작은 따옴표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방에다가 name 0에다가 h 넣어주고 1에 a를 넣어주고 이렇게 쭉 넣어주고 스페이스도 넣어줬네요. s 넣어주고 여기 또 스페이스가 있고 이렇게 넣어주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자형 배열을 만들 때는요, 문자형 배열을 만들 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문자를 가지고 놀 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마지막에 널 문자를 넣어줘야 돼요. 널 문자는 역슬래시 0입니다. 얘가 왜 문자예요? 2개인데요. 라고 해서 2개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애들을 escape sequence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널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역슬래시로 시작해서 숫자 0입니다. 역슬래시 0을 하게 되면 이걸 널 문자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 문자형 배열의 마지막 방에다는 반드시 이 널 문자를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 넣어줘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얘를 복사하거나 이럴 때는 이 널 문자가 있을 때까지 복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없으면 다음 문자열로 막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초기화를 했을 때는 얘가 몇 개인지 알죠? 컴파일러가. 그래서 컴파일러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구나 해서 여기다 8을 채워줘요. 그래서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5개구나 알기 때문에 여기 5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분명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고. 자,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캐릭터형 배열의 방에 각각 캐릭터형을 넣어주는데, 그렇게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훨씬 더 좋죠? 자, 이렇게 큰 따옴표라는 거를 우리가 C 언어에서 문자열, 리터럴 상수라고 얘기하는데, 얘랑은 완전히 똑같은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스페이스, S, 스페이스, H까지는 알겠는데, 얘는 왜 널 문자 안 넣어줘요? 라고 하죠, 여기다. 왜 여기다가 널 문자 안 넣어줘요? 라고 하는데요. 물론 넣어줘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서 캐릭터 배열에다가 저장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널 문자가. 그러니까 훨씬 좋죠. 얘는 직접 넣어줘야 되지만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서 문자열 형태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얘는 눈에 보는 거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7개지만요. 얘를 7개라고 써도 물론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7개를 쓰면 제일 뒤에 안 보이는 널 문자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 문자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C 언어에서는 문자를 가지고 놀 때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뭘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방이 7개면 뒤에 널 문자가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얘가 네임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또 문자열이랑 같이 막 침범을 하고 해서 엉뚱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눈에 안 보이는 널 문자까지 포함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하나 더해서 이렇게 8이라고 써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안 써주면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알아서 8로 채워줍니다. 근데 굳이 쓴다고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7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똑같은 표현 방법이고요. 얘네들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고, 당연히 얘가 더 편한 방법이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 하나하나씩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테트리스 게임이나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죠. 자, 그래서 배열을 초기화하는 거 해보면 방이 5개고요. 이렇게 방이 5개니까 5개를 넣어주면 되겠고, 여기 쭉 해서 여기 8이 생략이 된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7이 아니고 8이 생략이 된 거고요. 스코어 0이니까 첫 번째 방에 10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방에 2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방에 50이 들어가 마지막 방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A가 출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여덟 번째 마지막 방이네요. 널 문자를 출력을 하면 이 널 문자는 출력이 윈도우스랑 뭐 다른 유닉스, 리눅스랑 좀 달라요. 윈도우스에서 출력하면 이렇게 원래는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데 스페이스를 하나 눈에는 안 보이죠? 스페이스로 하나 띄워주네요. 원래는 이제 다른 언어에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하면 이 지금 스페이스 없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정말로. 자, 네임 0은 첫 번째 방에 H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네임 3은 스페이스죠, 여기. 네 번째. 자, 그래서 스페이스가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임 0은 다시 H니까 이렇게 H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마다 요 스페이스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널 문자도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스페이스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원래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널 문자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요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렇게 나오네요. 아마 윈도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온라인 컴파일러는 다 유닉스나 리눅스 쓰거든요. 걔네들을 해보면 여기 요 빈칸이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출력을 해보고 있어요. name 1이라는 애는 똑같이 쭉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결국 얘도 이제 여기 지금 스페이스, 널 문자를 빈칸으로 하나 남겨놨는데, 일반적으로는 널 문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눈에,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잠깐 해볼까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온라인 컴파일러들을 돌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실행을 해보면 여기 지금 널 문자가 화면에 얘는 안 나오죠. 이렇게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얘도 지금 널 문자는 화면에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널 문자는 화면에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윈도우스 환경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파이썬 튜터에서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보면 자, 처음에 이제 여기 실행 시작하기 전에 지역 변수니까 이제 이렇게 쓰레기 값이 있다가요. 딱 실행이 되면 이 부분이 네 번째 줄이 실행이 되면 쭉 값이 저장이 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다 저장이 됐고 여기 다섯 번째 줄이 실행이 되면 여기 이제 쓰레기 값이 있다가 다 캐릭터형으로 쭉 7개가 있었는데 0부터 시작하니까 8개죠. 이렇게 해서 넥스트를 딱 누르면 여기 쫙 채워지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 실행하고 나면 여기 어떻게 채워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보면 완전 똑같이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지금 제일 뒤에 널 문자까지도 이렇게 역슬래시 0까지 똑같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출력할 때 좀 잘못 찍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도 버그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시각적으로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초보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동생이나 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 사이트를 잘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렇고요. 배열 초기화 방법 같은 경우에, 자, 방이 100개다. 그런데 이제 2개만 이렇게 초기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98개는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됩니다. 좁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방이 1000개인데 0으로 다 초기화하고 싶어. 그럼 1000개의 방에다 다 0을 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방만 딱 0 써주면 나머지 999개의 방은 다 0으로 초기화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얼마나 손이 고달프겠어요. 자, 자동적으로 초기화하다 말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방이 2개인데 초기화 값은 3개죠. 이럴 때는 이제 에러가 납니다. 컴파일러가 이런 건 체크를 해줘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여기 방 2개인데 3개, 30은 어디다 두라고 해서 이니셜라이저가 너무 많습니다. 영어로는 too many initializer 이렇게 해서 이런 C2078이라는 에러가 뜨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초기화는 옆에다 쓰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초기화를 안 하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값이 또 들어가고요. 자, 여기까지 한 거랑 여기까지 한 거랑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물론 얘는 선언과 초기화를 한 거고요. 얘는 선언한 다음에 초기 값은 안 주고 대입에 의해서 각각의 방에다가 값을 할당한 것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방이 10개예요. 근데 2개만 이렇게 초기화하면 처음부터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방만 들어가고 나머지 방들은 쓰레기 값이에요. 0이에요. 다 0으로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좋죠? 자, 방 2개인데 3개를 넣으면 이런 에러가 떠요. 에러가 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한투라는 배열은 다 0으로 초기 값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만 0으로 주면, 물론 10개 다 0으로 줘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만 딱 0으로 주게 되면 나머지 애들은 다 0으로 들어가고요. 실제로 해보면 여기 첫 번째 방이니까 10 나올 테고요. 두 번째 방이 20일 테고, 세 번째 방도 0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방도 0으로, 나머지는 다 0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만 0을 해줬지만, 나머지 방도 다 0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시각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에디트 디스코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참,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났겠네요. 여기서 에러가 날 거라서 다시. 얘가 이제 에러까지 체크하고 이런 건 그냥 넘어가요, 얘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해보면, 당연히, 자, 여기 F4키 눌러보면요. too many initializer 30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많잖아요. 라는 에러가 뜹니다. 이거 없애고서 해야 돼요. 이 줄은 없애고서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석 처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 없이 다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자, 넥스트 처음에는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2개만 초기화하니까 여기 10, 20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 값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는 초기화하다 말면 나머지는 다 0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누르면, 자, 여기 첫 번째 방에만 0을 넣었는데 신기하게 마지막 방까지 모든 방이 다 0으로 초기화가 되네요. 좋죠? 이렇게 해서 쭉 결과들을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 자, 아까 이제 배열을 초기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초기화하는 거였고, 이건 이제 변수에서 대입하듯이 배열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변수는 이렇게 대입을 하죠. 배열은 첨자랑 같이 반드시 해야 돼. 첫 번째 방, 한이라는 배열의 첫 번째 방이 이렇게 씁니다. 대입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뭐 간단한 거지만 자꾸 이제 배열 처음에 의외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배열을. 그래서 잠깐 돌려볼게요. 자, 보면 처음에 이제 배열 10개 방이 있는데 지금 값이 그 다음에 지역 변수인 x도 초기 값이 지금은 이제 쓰레기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이제 10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찍어봐서 결과 나오고요.
요번에 이제 x의 값을 20으로 넣으니까 지역 변수 바로 x의 값이 20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요번에 첫 번째 방 10이라고 되어 있던 애를 1로 대입하니까 여기가 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2로 바뀌고 3, 2로 바뀌고 나머지 그대로 다 출력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가지고 놀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변수를 가지고 놀 때는 그냥 선언할 때도 인티저 x 이렇게 하고 초기값도 옆에 이렇게 주면 되지만 배열은 제가 비교하려고 두 개 나란히 놨는데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까지 쓰면 변수인데요. 대괄호가 오면 자, 인티저 값 10개 저장할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고요. 초기값을 줄 때도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에다가 초기값을 주면 되겠고 요게 원래는 10개 초기값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다 말면 나머지는 다 0으로 초기화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반 변수는 대입할 때 그냥 변수 이름에다가 뭘 넣으면 되지만 배열은 대입을 할 때는 반드시 몇 번째 방에다 대입할래?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첨자랑 항상 같이 놀죠. 선언할 때도 첨자를 써야 되고, 이렇게 실제로, 실행문에서도 첨자를 써야 됩니다. 선언문에서 이 첨자는 전체 방이 10개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 첨자는 첫 번째 방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방, 세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에 1을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